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모든 일 위에 주님의 크신 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영혼과 사후 세계의 실제에 대한 놀라운 학문적 발견입니다. 제가 놀라운 학문적 발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대단히 놀라운 학문적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학계나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은 영혼이 없다예요. 영혼이 없다. 사후 세계도 없다. 이 무신론이 지배를 하잖아요. 신무신론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영혼이 없다. 옛날의 과학자들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것은 그 과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영혼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말은 기독교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혼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는데 예배당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유럽과 미국 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그 배후에는 과학이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영혼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로저 스펠이라는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어요. 노벨상까지 받았지요. 우리 보통 그 커피 마시면서 재미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바로 그 좌뇌가 어떤 일을 하고 우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이게 뇌를 분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했던 그 학자가 로저 스펠입니다. 근데 이 로저 스페리는 사람의 뇌를 분리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좌뇌가 만드는 의식이 있고 우뇌가 만드는 의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격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이 생각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뇌 안에서 뇌 세포들 사이에 전기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뇌분리를 해 보니까 의식이 두 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로저 스페리는 아예 듀얼리즘이 틀렸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예 그 자신의 논문 제목에 써 놨어요. "노 듀얼리즘." 이원론 안 된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 옛날부터 그 플라톤 시대부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어 가르쳐 왔는데, 또 그게 세계 정신사의 전통이기도 한데 또 기독교의 전통이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모든 그 교단의 교리서를 연구해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뭐 어떻게 됩니다. 이게 인제 그 모든 교회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서의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듀얼리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뇌가 만들어내는 뇌의 전기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것에 불과하다. 이 로저 스페리는 실험적으로 뇌를 분리해 보니까 영혼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이 로저 스페리와 그 비슷한 분들의 이 주장은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철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학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지요. 지금 신학계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듀얼리즘을 얘기하면은 조금 공부를 적게 한 학자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혼이 그 독자적인 어떤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렇게 신학계까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배후에는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유명한 실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뇌를 분리해 보니까 인격이 두 개가 생겨나는데, 결국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은 뇌가 만든 어떤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물리적인 어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현재 과학계의 하나의 과학 연구의 아주 뭐 대전제라고 할까요? 그 금과 옥조와 같은 아주 그냥 절대로 이게 그 순종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과학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그 말 그대로 내추럴리즘이잖아요.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피지컬리즘, 머티리얼리즘, 뭐 물질주의, 뭐 물리주의, 자연주의라는 건 다 이 세계가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 연구에 있어서 내추럴리즘으로만 해야 된다 하는 이 전제는 결국에는 영혼의 존재,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는 처음부터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과학 세계 안에서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이게 오늘의 그 과학계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만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소위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것이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현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장소는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이 대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아가지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느냐?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 양자 물리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양자 물리학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정신 혹은 영, 독일 사람들은 가이스트 그렇죠. 미국에 가면은 마인드라 그래요. 이 양자 물리학의 대단히 중요한 개념, 이 마인드, 가이스트, 이 양자 물리학이 영의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 독일의 이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들의 그 연구들, 그들의 강연들을 쭉 들으면서 이 양자 물리학이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는 이 양자 물리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뭔지 모르게 헛갈리는 말씀만 많이 하셔서
저도 이 한국의 학자들의 그 강의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몇 년을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독일의 이 양자 물리학자들을 연구하면서 양자 물리학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양자 물리학이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양자 물리학이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독일의 양자 물리학의 체계를 아주 거대하게 세운 대단히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31살에 노벨상을 받은 천재 중에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됐지만 끝까지 다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은 그 물질만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 배후에 더 깊이 연구하면 영의 세계가 있고 가이스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스트 세계 더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막스 플랑크는 이 물질 세계가 근원이 아니고 이 우주의 진정한 근원은 가이스트다, 영이다. 영에서부터 이 물질 세계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미 그 대전제를 이미 세웠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대전제가 입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있죠. 독일의 뮌헨의 세계의 아마 최고 가는 양자 물리학 연구소로 보입니다. 그 양자 물리학 그 연구소,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 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한스 페터 뒤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한스 페터 뒤르는 온전한 물리학을 주장을 했어요. 독일 말로는 간츠하이틀리헤 피직, 뭐 영어로 번역하면은 홀리스틱 피직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홀리스틱한, 독일 말로는 간츠하이틀리한. 그럼 이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 연구를 하고 있고 물리학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물리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영의 세계, 그러니까 가이스트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스 페터 뒤르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물질과 가이스트 이 두 개 가운데 영이 더 근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물리학은 그 뒤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스 페터 뒤르 교수는 세계관의 혁명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분이 아주 그냥 힘주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세계관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근원적으로 이걸 파괴시키는 세계관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 세계관의 혁명이라는 이 개념은 이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던 것인데 그거를 한스 페터 뒤르 교수가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물질 세계 그 더 근원에는 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정보가 양자 파동을 붕괴시키고 입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입자들이 등장할 때부터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 소립자들이 양자 파동 붕괴와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것입니다. 2022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어 교수, 이 안톤 차일링어 교수가 양자 얽힘을 발견해내면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양자 얽힘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안톤 차일링어 교수는 정보가 우주의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한 분이에요. 이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보통 물질과 에너지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톤 차일링어 교수에 의하면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 세계가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가 더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정보에서부터 물질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 정보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서 이분이 실험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게 이 정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그 입자가 찰나적으로 같이 정보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국 북경까지 그 정보가 찰나, 어떤 뭐 0.00001초도 아니고 찰나, 같은 찰나에 전달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빛보다도 더 빨리 전달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은 찰나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그 정보가 순식간에 북경에서 그 정보가 전달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업다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보가 먼저 전달이 되고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에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이 안톤 차일링어 교수가 밝혀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이 세계관의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양자 물리학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22년 이 안톤 차일링어 교수가 노벨상을 받고 난 뒤에 잘츠부르크 대학에서 그분이 자신이 밝혀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강연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강연을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을 하겠다 하고 제일 마지막 강연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끝까지 다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그 말이 자기 일생토록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귀중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 양자 물리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다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양자 물리학의 이 놀라운 발견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서 최근의 뇌과학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뇌과학의 혁명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뇌과학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세계가 모르고 있다.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고 세계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이 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뇌 안에 전기 반응에 의해서 의식이 생겨나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무너진, 진짜 실험적으로 무너진 이 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양자 현상. 뇌가 양자 현상이라는 사실이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실험적으로 거의 입증이 됐어요. 이 뇌가 양자 현상일 것이라는 그 대전제는 이미 노벨상을 받은 로저 펜로즈 교수가 얘기를 했었지요. 뇌가 양자 현상일 것이다. 1989년 이 펜로즈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황제의 새 마음. 이 황제의 새 마음이라는 이 책은 그 안드레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거기에 빗대어서 쓴 책인데, 그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를 그 보면은 그 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옷. 그래서 그 이 임금님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계속 보인다 보인다 그러고 신하들도 보인다 보인다 그러는 소위 그 실제로는 없는 그 옷, 그 옷. 그런데 실제로는 없는 바로 그 옷이 지금 세계의 이 뇌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컴퓨터 공학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가 컴퓨테이션, 컴퓨터 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기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그 AI가 의식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그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뭐 그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은 새로운 종교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종교는 이제 끝났다. 저 사막이나 산 속에서 시작되었던 과거의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불교나 다 이제 옛 종교는 끝났다 그 말이죠. 새로운 종교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이 된다. 이 AI가 이제 영성을 갖고 AI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AI 종교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이 그 그냥 막 그냥 구름 잡는 이 세계관이 그 만들어졌는데, 그게 전부 다 이 그 뇌 안의 전기 반응에 의해서 의식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과학이 만들어낸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 펜로즈 경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그 나오는 그, 그 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 옷,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을. 그 다 거짓말이다, 환상이다, 그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뇌라는 것은 하나의 양자 현상이라, 이 양자 현상이라는 것을 이 펜로즈가 주장했지요. 그래서 펜로즈는 이 뇌 안에, 뇌의 시냅스 안에 있는 그 미세소관 안에 양자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떤 정보가 거기에서 이렇게 그 물질적인 이렇게 전기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양자 붕괴 현상과 더불어 이렇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참 뭐 이상한 양반이 하나 있구나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펜로즈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저기 비웃음의 대상이었는데, 2020년에 이 펜로즈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펜로즈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펜로즈의 주장이 다시금 무게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주장이 진짜인가 하는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2022년 엘버타 대학 엘버타 대학의 루진스키 교수가 이 뇌 안에서 정말 그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여기에서 아주 저기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양자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극저온에서 만듭니다. 이게 상온에서 안 돼요. 지금 영하 273도, 이게 아주 그냥 최극저온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뇌는 이게 따뜻한 곳이에요. 그리고 축축하고 따뜻하고 축축한 이 뇌 안에 미세 소관 안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류 과학계의 대전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전제에 의해서 이 펜로즈의 주장이 일축당했는데 2022년 이 엘버타 대학의 루진스키 교수께서 뇌 안에 그 미세 소관 안에 양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 안에 진짜로 양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양자 얽힘, 어, 양자들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양자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는 소위 슈퍼 레디언스라는 그거를 발견해냈어요. 양자 현상이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펜로즈의 유명한 가설이 입증 단계로 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 2022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루진스키 교수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과 공동 연구해가지고 2024년에 자신들의 연구를 총망라한 그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2024년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게 거역하기 힘든 큰 물결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에 하메로프라는 아리조나 대학의 이 마취과 전문 교수님께서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밝혀냅니다. 이 하메로프 교수는 이 마취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동안의 정설은 뭐냐 하면은 이 뇌 안에 전기 반응을 마취약이 방해하기 때문에 마취가 일어난다가 이게 정설이었는데, 그런데 마취된 사람,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뇌 안에서 전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뇌 안에서 전기 반응이 있는데도 마취가 일어나는. 그래서 의심을 한 거죠. 정말 마취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기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이분이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마취가 일어나는 것은 뇌의 시냅스 바깥에 전기 반응을 방해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취약이 이 시냅스 안에 소위 미세 소관 안에 양자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취 현상은 이 미세 소관 안에서 양자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의식과 뇌 안에서 미세 소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의식이 양자 현상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커스캔스라는 더블린 대학의 연구원이신데, 이분은 미세 소관 안에서만 이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뇌 전체에 이 뇌 안에 이 물 안에서도 양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밝혀냈어요. 어쩌면 이 미세 소관에서 일어난 일이 뇌 밖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뇌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빛이 온다든지 소리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게 다 이게 뇌에 전달이 되잖아요. 빛이 오는 건 어디 전달되고 소리가 오는 건 어디 전달되고 다 이렇게 전달되는데, 각각의 전달되는 곳은 있는데 합쳐지는 곳이 없어요. 뭔가 의식이 생기려 그러면은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의식도 이게 딱 한꺼번에 퍼져나가는, 이게 결국 양자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양자 현상의 그 주 핵심, 그 양자 얽힘에서 안톤 차일링어 교수가 밝혀낸 아주 중요한 현상이 넌 로컬리티잖아요. 우리말로 비국소성 이렇게 된 이게 참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넌 로컬리티라는 말의 의미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찰나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찰나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찰나로 연결되고 또 찰나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넌 로컬리티 현상이 양자 현상과 이게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 뇌가 정말 양자 현상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들어오는 그것들이 딱 전달되는 곳은 있지만 합쳐지는 않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전체가 파악이 되고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느냐? 뇌가 양자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틀림없다. 2025년 미국의 웨슬리 대학의 위스트 교수는 루진스키, 하메로프, 커스켄스 이분들의 연구를 전부 다 종합을 해본 결과,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해본 결과 이분들의 연구가 정확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입증하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 뇌가, 이게 컴퓨터 그 알고리즘이 아니고 전기 반응에서 생겨나는 그 뇌가 아니고 뇌가 양자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뇌가 양자 현상이라는 게 이 드러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펜로직이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 뇌 안에 있는 정보가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이 우주로 흩어진다 그러죠. 이제 그분은 좀 사변을 하는데, 이 뇌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들이 빠져나가서 우주로 흩어지는데 우주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있다가 다시 등장하고 뭐 이런 사변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변은 틀렸다 할지라도 이 뇌 안에 있는 어떤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거하고 뇌 안에 있던 어떤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하고 우리 전통적인 영혼 불멸 개념과 굉장히 닮았잖아요. 이 펜로즈도 양자 소울, 퀀텀 소울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서부터 오는 정보가 양자 분계를 통해서 뇌 안에 전체로 전달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혼에서부터 이렇게 양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대단히 설명이 쉬운,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설명이 가능한 그 뇌의 현상이 이게 뇌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게 놀라운 시대가 이게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이제 그 뇌과학 자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로저 스페리가 뇌분리 실험을 하면서 뇌가 분리된 사람들은 의식이 두 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017년에 네덜란드 야일 핀토 교수팀에 의해서 이 주장이 무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이 주장이 무참하게 박살이 났다는 사실도 지금 대다수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이 정말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게 얘기를 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한국에서 도대체 이게 박살 났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야일 핀토 교수팀에서 뇌분리 실험을 했지요. 아주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로저 스페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뇌분리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뇌를 분리했으면 의식이 두 개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의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뇌가 분리됐는데도 의식이 하나라는 사실을 야일 핀토 교수팀에서 밝혀냈어요. 이게 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는데, 그러니까 로저 스페리는 그 약간의 불편함을 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뇌가 분리된 사람도 정확하게 계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글도 쓰고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뇌는 분리되어도 의식은 하나라는 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 논문이 2017년에 발표됐습니다. 저는 이 연구 논문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거는 영혼의 존재를 80 내지 90%까지 입증하는 논문이 아닌가. 야일 핀토 교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영혼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 논문은, 이 연구는 영혼의 존재를 80 내지 90%까지 입증하는 연구다. 캐나다의 펜필드라는 대단히 유명한 뇌과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명예의 전당에 그 성함이 올라가 있는 아주 훌륭한 뇌과학자, 뇌연구의 선구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분이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뇌에 자극을 주어서 이렇게 손을 올리는, 여기 뇌 여기 자극을 하면은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손을 올리고, 또 자극을 하니까 손을 올리고. 그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극을 하는데 손을 안 올리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올리십니까? 손을 올리기 싫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잘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손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손을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을 올렸는데 그분은 자기가 올렸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의사 당신이 내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사람 손 올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내 손을 올린 것이지 내가 손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펜필드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밝혀냈어요. 뇌의 전기작용과 구분되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 자아가 이렇게 전기자극을 줘도 안 올리는 거예요. 왜 안 올리느냐? 나는 올리기 싫다. 그 다음에 입에서 말을 꺼내는 실험을 했는데, 또 입에서 말을 꺼내 봤는데 계속 말을 잘 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하기 싫은데요. 지금까지는 잘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했어요. 난 한 적이 없어요. 이 펜필드는 이 실험을 하면서 뇌와 구별되는 자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세계 과학이, 지금 이 정말 한심한 이 물리주의적 과학이 뇌가 나라고 그러잖아요. You are your brain. 너는 너의 머리가 너고, You are your body. 네 몸이 너다. 이렇게 물리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펜필드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뇌와 구별되는 자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아가 따로 존재하는구나. 전통적으로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이 펜필드의 책을 읽어보면은 나의 이 연구는 영혼 불멸론의 그 학문적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펜필드의 이 연구가 대단히 중요한 연구였는데, 워낙 이 무신론적인 이 물리주의적인 이 흐름이 강해서 펜필드의 연구가 묻혀 있었어요. 아까 그 로저 펜로즈 경의 이 뇌가 양자뇌라는 그 주장도
한동안 이렇게 묻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펜필드의 이 뇌과학 연구도 이게 무신론적인 그 거대한 흐름 때문에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야일 핀토 교수팀의 이 내분리 실험이 밝혀지면서 이게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6월달, 작년 6월달이에요. 미국 뉴욕 주립대학 교수이신 마이클 에그너 교수가 The Immortal Mind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아주 최근에 나온, 뭐 1년도 안 된 저술이죠.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처음부터까지 자세하게 읽었어요. 이 뇌를 이렇게 7,000건 이상이나 실질적으로 실험했던 이 유명한 교수가 뇌가 아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 마이클 에그너 교수는 이 펜필드의 연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야일 핀토 교수 팀의 이 연구 역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했던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로저 스펠이나 야일 핀토 교수 팀은 뇌분리 실험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뇌가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쌍둥이인데 그 뇌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게 서로가 완전히 이게 정기적으로 서로가 완전히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이가 저쪽에서 뭔가를 본 것이 있으면 이쪽 아이가 벌써 다 알아요. 이 아이의 눈은 저쪽으로 있어도 이쪽 아이가 본 것이 이쪽 아이한테 다 전달되는, 이렇게 뇌가 붙어가지고 있는 이 쌍둥이 아이. 이 쌍둥이 아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뇌가 붙어 있으니까 두 개가 어쨌든 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의식이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닌 거예요. 의식이 정확하게 둘인 거예요. 인격이 둘인 것이, 자아가 둘인 것입니다. 뇌가 붙어 있는데 자아가 둘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는데 이쪽 아이는 나는 잠자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붙어 있는 둘이가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하나의 뇌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인격은 둘인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자애를 만나는, 이제 그러니까 보이프렌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는 그 보이프렌드를 약간 그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는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 그냥 평범한 남자로 그냥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뇌는 붙어 있어도 의식은 두 개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뇌분리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그러니까 뇌가 붙어 있는 쌍둥이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모두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라는 자아는, 내 영혼은 브레인이 아니다 그 말. 브레인과 뇌와 구별되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이클 에그너 교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터미널 루시드티라는,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기 직전에 명료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냥 대개는 그냥 죽지만은 갑자기 죽기 직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료해지는. 그래서 바로 앉아가지고 아주 옛날 이야기도 정확하게 하고, 또 정확하게 유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 뇌가 다 망가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뇌 안에 뭐 고름이 다 차서 이거는 도저히 뭐가 그 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데, 갑자기 죽기 직전에 명료해져서 대화도 하고 유언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터미널 루시더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의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몰랐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세계.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미널 루시더티는 마이클 에그너 교수에 의하면은 영혼의 존재 때문에 죽기 직전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 영혼의 존재 때문에 터미널 루시더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때문에 터미널 루시더티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대단히 중요한 학자가 있어요. 미국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 교수인 샘파니아 교수. 이 샘파니아 교수가 Aware2, AWARE, Aware2 이게 2023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 Aware2에서 바로 이 터미널 루시더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이 뇌에서 빠져나온 의식, 이 뇌에서 빠져나온 의식이, 그러니까 뇌에서 빠져나온 의식이 이분은 이제 자아라고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뇌에서 빠져나온 이 자아, 이 뇌에서 빠져나온 이 의식이 떠나기 직전에 뇌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뇌를 특별하게 사용하면서 과거를 다 알아보고 하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그 순간에 조사를 해보면은 이 감마파를 비롯해서 아주 명료한 그 의식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갑자기 활성화된답니다. 그 갑자기 활성화되는 그것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뇌에서 빠져나온 이 영혼, 이 자아가 마지막으로 이 뇌를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스페셜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뇌를 활용해 가지고 그 명료함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현상. 요거를 이제 이 샘파니아 교수가 밝혀냈어요. 이 샘파니아 교수는 소위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임사 체험이죠. 임사 체험에 대한 아주 그 광범위한 연구를 하면서 바로 이 터미널 루시더티가 뭐라는 사실도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밝혀진 이 뇌과학이 가지고 있는 답이 뭐냐 하면은 뇌와 분리된 자아가 있다. 뇌와 분리된 의식, 의과대학 사람들은 의식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아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는 영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뇌와 분리된 어떤 의식,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이 최근에 이 뇌과학 연구가 밝혀냈다. 저는 내고 있다는 말도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밝혀내었다.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이게 밝혀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연구가 이제 밝혀졌는데, 그것은 소위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예요.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가 1975년부터 2025년 사이 50년 진행되면서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인 힘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임사체험 무슨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몸도 보고 그 주변 환경도 보고 어떤 터널 같은 것을 지나서 저쪽에 천국도 보고 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믿기가 어려웠는데, 이 임사체험 연구가 50년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게 의과대학 안에서 지금 이게 소위 전통적인 의학 공부를 한 철두철미한 무신론적인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그 의과대학 교수 의학자들, 의사들이 이게 연구해가지고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 이 심장소생술이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심장마비가 돼가 죽으면 죽는 건데, 심장소생술이 발전하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경험하고 두 사람 경험하고 이렇게 몇 번 경험하는 학자들이
이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연구가 시작된 것이죠. 2001년에 반 롬멜 박사의 이 연구가 더 란셋지에 실렸어요. 영국의 이 더 란셋지는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세계 3대 의학 전문지 가운데 하나라 그러죠. 아무나 실릴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이분의 연구 논문, 이 임사 체험을 다룬 이분의 연구 논문이 실리면서 임사 체험의 문제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 2021년에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가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임사 체험에 대한 40년간의 그분의 연구가 집대성된 책이에요. 이게 2021년에 나왔는데 2023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는 전날에 홀리라는 여대생하고 이게 만난 사건인데, 갑자기 이제 그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호출하는 이제 그 호출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스파게티가 이 넥타이에 튀었어요. 이 넥타이에 그냥 그 이제 붉은색이 튀었는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닦고 뛰어가 보니까 홀리라는 여대생이 그 약물 과다로 이게 죽었던 거예요. 뭐 거의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응급처치하고 이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홀리가 왜 이렇게 약물을 많이 먹었나 이제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대학 룸메이트하고 이 병원 그 저기 수술하고 뭐 그 하는 그 끝에 저 끝에 방에 있는 그 응접실에서 이제 그 룸메이트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그 룸메이트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홀리한테 와 보니까 홀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눈을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슨이 저는 닥터 그레이슨입니다 하고 자기를 인사하니까 이 홀리가 하는 말이, 그레이슨 박사님, 저는 어제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어제 박사님께서 제 룸메이트와 저쪽에 있는 끝에 있는 응접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룸메이트한테 제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사님의 이 넥타이에 그 붉은색 그것이 이렇게 번져 있었는데 그런 넥타이를 메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그레이슨 박사가 깜짝 놀란 거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이게 이제 그 이 홀리가 이제 그 죽었는 그 순간 아주 완전히 죽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영혼이 빠져나간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대화하는 거를 직접 가서 이제 다 듣게 되는 이 충격 때문에 이 그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가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40년을 연구한 끝에 사람이 죽으면은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브레인이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과 브레인은 구별된다. 뭔가가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빠져나가고 사후 세계가 있다.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궁금한 분들은 그 애프터 라이프 그 번역대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봐요. 지금도 이 그레이슨 박사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는데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학자가 됐어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학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임사체험 연구를 하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임사체험을 연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 된,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던 그 지독한 물질주의자들, 이 임사체험 연구한 사람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후 세계가 있다. 이 임사체험이 과학적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들이 많아요. 증거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이 뭔가 이게 의식이 빠져나가든지 자아가 빠져나가든지 영혼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 뇌를 조사를 해보면은 뇌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무신론자들이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환영이다, 환각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신문도 읽어보면 임사체험에 관해서 뭐 얘기는, 이 기자들, 이 과학 기자라는 인간들이 진짜 문제들 많습니다. 전부 다 환각이라고 하는 그 엉터리만 그냥 잔뜩 그냥 신문에다 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환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환각이 아니냐 하면은 뇌파가 없다는 거예요. 뇌파가 없는데 무슨 환각이냐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 뇌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언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뇌에서 빠져나간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제 그 의료진들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그 주변에 의사 선생님은 그때 어떤 넥타이를 메고 계셨습니다. 간호사 누가 저 세 번째 서랍에 뭐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데 거의 정확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제프리 롱이라는 분이 아주 철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프리 롱이라는 분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실험 연구가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죽었다 살아온 사람 가운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하고 임사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 양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의사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간호사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방의 상황은 어떠냐, 그 연구를 물어봤더니 임사 체험을 한 그룹은 거의 정확하게 다 답을 하는데, 임사 체험을 하지 않는 그룹들은 답을 거의 다 못, 아니면 추측성답만 하는. 그래서 이 제프리 롱은 이 임사 체험은 진실이다. 사람이 죽으면은 무언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게 틀림없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임사 체험 중에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병원 건물 3층 난간에 있는 남자 테니스화를 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통 이게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이렇게 붕 이렇게 떠서 올라가거든요. 남자 테니스화를 봤는데 남자 테니스화의 색깔이 다크 블루였다. 그리고 그 이 테니스화가 앞면이 굉장히 낡아 있었고 그 끈은 이렇게 다 풀어져 가지고 이 뒤꿈치 쪽으로 다 끈이 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체킹을 해보니까 그 병원 3층 난간에 정확하게 그 남자 테니스화가 있고 다 그 블루고 어깨는 풀어져 가지고 이 뒤꿈치 쪽으로 가 있고 이게 뭐 완벽하게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그 근거는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죽어서 저 천국 저쪽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부 죽은 사람만 만나요. 산 사람을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동안 임사 체험에 관한 연구가 한 1000명이 넘어갔어요. 1000명, 1500명 이렇게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막 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굉장한 연구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살아있는 사람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임사체험이 내 안의 환각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한 60, 70%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죽은 사람만 만난 것이에요. 아이들도 임사 체험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먼저 찾잖아요. 그러니까 환각이라면은 엄마 아빠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살아있는 엄마 아빠를 만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렇게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만 만났다는 이 사실이 임사체험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준다. 사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진실이라 그래요. 이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냥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만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했다. 그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내가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세계가 이 세계하고 그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환각 같으면은 뭐 이 세상에 있는 일이니까 이 세상 언어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각장애인, 그 맹인들이 시각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는 것이에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브렛 페로우즈라는 아이는 이 8살 때 그 이 임사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몸 밖에 나왔는데 자기 몸을 처음 봤대요. 처음에는 그게 자기인지 몰랐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그게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병원 그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겨울철이었는데 눈이 내렸는데 다 하얗게 덮였는데 도로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녹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저 멀리 있을 때는 자동차가 조그맣던데 가까이 오니까 자꾸 커지고, 또 트롤리가 지나가는데 그 트롤리를 또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 세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근데 이 브렛 베로우즈가 하는 말이 아주 그 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는 꿈을 꿔도 시각적인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이런 꿈만 꿨지 시각적인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것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봤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전달되는 대화. 우리 작년에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유명한 그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 그거 보면은 천국에 갔는데 다 그 우리말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할까요? 한국말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히브리어로 합니까? 아니면 천국말 따로 있어요? 우리 보통 천국 가도 뭐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은 말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각으로 전달돼요. 마인드 투 마인드. 내가 생각하는 순간 바로 전달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한테 전달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고 한결같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증언한다는 사실 자체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극단적으로 자비한 신을 만나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저기에 가서 자비의 신을 만나요. 우리가 보통 그 정의의 신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판하는, 잘한 사람은 저기 천국 보내고 못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런 그 정의의 신을 생각하는데, 저희 가서 만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비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신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들의 이 증언을 들으면서 임사체험은 정말 진실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멀리서 나타나는데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탕자를 그 부둥켜 안고 좋아하는 바로 그 아버지를 전부 저기 가서 만나고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바로 그 신을 저기에서 만나고 오는. 임사체험은 여덟 번째로 기승전결의 정확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주변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통로 같은 것을 지나고 저쪽에 가서 빛의 세계를 보고 이게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안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러는데 너는 가야 된다. 그 주님께서나 아니면 천사가 너는 가야 된다. 그 마지막 그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눈을 뜨는 이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뇌 안에 환각 같으면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뒤죽박죽이지. 보통 우리가 꿈꿔도 다 알잖아요. 이 꿈보다 저쪽으로 온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아주 그 스토리가 정확해요. 기승전결이 다 정확하게 있는. 내가 정확하게 갔다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데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경험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뇌 안에 환각 같으면은 힌두교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불교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이슬람교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다 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각각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핵심적인 경험이 똑같아요. 내가 뭘 봤다, 뭐 다 똑같은. 이렇게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레이몬드 무디라는 분이 1975년에 임사체험에 관한 책을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하는 책을 처음 출간을 했지요. 이분이 무신론자죠, 물론. 그런데 임사체험이 진실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경험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일치하다는 것이에요. 열 번째로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거의 예외 없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 브루스 그레이슨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 약물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실제로 안 변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더 나빠지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갔다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알아.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재미있는 거는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자유주의적인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교회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 나가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주의적인 교회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저기서 만난 그 하나님과 저 양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복음적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같이 정말 사람 자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이런 게 자기의 삶의 그냥 최고의 가치였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가치가 바뀌었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30년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깊어져서 그렇게 살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한 5년 지나면은 또 원상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변한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임사 체험에 관한 50년간의 연구는 영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만 했는데 일부는 지옥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정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양자돼 있고, 또 뇌과학 연구가 뇌와 이 의식, 뇌와 자아가 이게 구별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냈는데, 네, 더 이제 클리어하게 드러난 연구는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는 아주 클리어하게 영혼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